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12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추가 확진자 11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 나온 추가 확진 환자는 73명입니다. 문화복지부 송금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에 비해서는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네, 어제의 경우 하루 동안 114명의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현재까지는 7,869명이고요. 그리고 격리 해제되는 인원도 45명 어제 늘어나서요. 현재 333명이 격리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중인 인원은 현재도 17,000명가량으로 적지 않은 숫자고요.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확진자 증가세에 비해서 사망자가 다소 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계속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치명률을 우선 살펴보면요. 기존에 0.7%대였다가 전체 치명률이 어제 기준으로 0.84%로 다소 올랐습니다. 그 80세 이상은 현재까지 20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8.2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지자체 발표로 82살의 남성이 숨져서 지금 분당 재생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가운데는 수도권에서 첫 사망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위중 환자에 대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케어가 더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도 여전히 위중 환자, 중증 환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증 응급 진료를 시도별로 2개 이상 필수적으로 하자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진자들의 수가 좀 약간의 감소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추가 확진 환자 많이 줄었습니다. 네, 상당히 줄었습니다. 우선은 전체 확진자 가운데 70% 가까운 환자가 대구 경북인데요. 어제 보면은 80명 단위로 대구 경북 확진자가 증가됐습니다. 네, 격리 해제된 환자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해제가 된 확진자도 꽤 늘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배석한 분들과 함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중수본 박력총괄 반장입니다. 3월 12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470명이고 현재까지 333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6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상가 조의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확진된 신규 환자는 114명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총 확진 환자는 7,869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23만 4,998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의 경우 신규 환자는 대구 73명, 경북 8명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어제 김제 삼성생명연구소에 이어 오늘 충북 소재의 기업은행 종합연수원도 개원하여 총 15개소 3,300여 명 정원까지 확충을 하였습니다. 대구시의 대기 환자도 계속 줄어들어 3월 11일 기준 약 800명까지 떨어진 상태로 검조 중 자택 대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평균 500여 명 내외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던 일주일 전에 비해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줄고 있어 상황은 분명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대구 시민들의 위대한 노력과 의료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헌신에 따른 결과이며 방역 당국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대구시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상황을 개선해 나가면 대구시는 분명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고위험 사업장 관리 방안, 특별 입국 절차 확대 방안,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사항 등을 논의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그의 지역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 상황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자체, 의료계가 하나가 되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준비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 대응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업체의 집단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확진 환자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앙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업체의 역학조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방대본의 브리핑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콜센터 내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고 해당 층을 비롯한 건물 전반의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감염된 확진 환자 수가 많고 이동 동선이 상당하였기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2, 3일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으로 연락을 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에 준비한 대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어제까지 국공립병원 등을 소개하여 1,200여 개의 감염병 병상을 확보하고 계속 확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발견한 확진 환자는 모두 병원에 입원 조치한 상태입니다. 생활치료센터도 운영을 계속 준비 중으로 다음 주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센터를 개소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를 이송할 계획입니다. 기민하게 대응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각 지자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매일 확진 환자와 완치 환자 등 코로나19 감염의 세부적인 현황 정보를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국민들은 방역당국을 신뢰할 수 있고 또한 국민의 신뢰가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일 밝혀드리는 확진 환자의 규모는 그날의 환자 발생 수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환자 수가 200명, 300명을 넘었다고 코로나19가 금세 폭증하거나 대유행한다고 볼 일이 아닙니다. 또한 100명대가 나왔다고 해서 유행이 이제 끝나거나 낚아낼 일도 아닙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과도한 공포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노력을 방해하게 하고 지나친 낙관은 중요한 순간 국민들이 노력한 성과를 퇴색시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추이는 하루의 확진 환자 수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의 추세선, 이동과 진단검사의 투입 현황, 산발적 집단 감염으로 인한 2, 3차 감염의 어떤 가능성 등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지만 아직 대구, 경북 등 중심 지역에 환자 수가 많고 그의 지역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부디 방역당국을 신뢰해 주시고 차분한 대응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위험 사업장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과 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지침에 따른 집중관리 대상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장소에 비해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노래, 함성, 구호, 대화 등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행동을 반복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입니다.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의학학원 등이
그러한 예로서 집중관리 대상은 행안부, 고용부 등 소관부처별로 집중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발열 체크,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후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이용객 모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장 내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지침 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콜센터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확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특별 입국 절차는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 국가이며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별 입국 절차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주 일요일인 3월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 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부 신천지 신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례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방역 조치를 위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행위들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 모두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신도들도 현재 진행 중인 집단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종사자,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교단 측에서도 신도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신도들을 독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종정부청사의 공무원들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자가격리하고 정부 청사의 소독과 발열 감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전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행사나 모임 같은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종감염병은 지역, 출신, 종교,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되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며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윤태호 방역 총괄 반장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KBS 뉴스 유튜브 라이브에서 계속 방송됩니다. 송구만 기자 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대구 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 환자가 줄어든 점은 고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어제로 보면은 대구에서는 73명, 경북에서는 8명의 추가 확진자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말로는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도 오늘 기준으로 해서 15개가 충원이 되어서 3,300여 명의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택 대기,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
사람들은 대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이 있었고요. 하지만 산발적으로 좀 감염이 지금 대구 경북 외 지역에서도 확산하고 있어서 좀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수도권 감염과 관련돼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합동 역학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상당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그리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내용으로는 현재 구로구의 그 콜센터 관련해서 그 확진자가 102명까지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네, 어제 99명으로 나왔었는데요. 네, 그리고 11층 외에 다른 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위험 사업장들을 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도 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생활치료센터도 준비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 오늘은 충북 소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고요.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의 확진자가 212명이고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도 지금 콜센터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지금 확산하고 있으니까 생활치료센터가 추가로 마련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 유럽에서 지금 확산세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란과 이탈리아가 특별 검역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대상 나라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살펴보면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까지가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이 15일부터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두바이를 경유해서 오는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금 확산세가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밤사이에 선포가 됐기 때문에 해외 유입을 조금 차단하기 위한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공무원들의 확진 판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해서 또 보건복지부와 현재는 교육부 등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가보훈처와 해수부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는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재택근무나 유연근로 등을 하면서 똑같이 밀집도를 낮추고 감염 확산을 좀 저지하려는 그런 방침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브리핑 중간에 이제 과도한 공포를 가져서도 안 되고 지나친 낙관을 가져서도 안 될 시점이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내용은 현재는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 그리고 산발적인 감염 지금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그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는 고위험 사업장을 지정을 해서 이곳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콜센터 같이 좀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 환기가 잘 되면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말을 하면서 비말 접촉 등이 있는 비말 감염 우려가 큰 곳이 고위험 사업장인데 PC방이나 노래방, 클럽이나 스포츠센터 등에 대한 정부가 공통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지금 사망자가 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데요.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오늘 확진됐던 82세 환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82살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80세 이상 확진자 가운데 숨진 분들은 20명입니다. 지금 이 한 분이 추가되면 21분까지 사망자가 늘어난 건데요. 나이 연령대가 60세 이상일 경우에 치명률이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현재 아이들 사망자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20대나 30대들도 확진자 가운데 비중이 상당히 많지만 이들 가운데서는 사망자가 없고 모두 40대 이상입니다. 치명률이 0.84%는 지금 0.7%였다가 지금 확진자 추세는 조금씩 감소폭인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다소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위험하신 분들, 그 위중 환자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그 오후 2시 브리핑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 기준은 40명 이상입니다. 그 위중 환자라 함은 그 인공호흡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산소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중증 환자 이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분들을 우선 입원하는 지금 중증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 위주로 지금 방역과 보건당국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송구만 기자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도권의 확진 환자 4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공식 집계된 수도권 전체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415명입니다. 서울이 212명, 경기가 178명, 인천이 25명 순입니다. 어제 저녁 송파구에 사는 60대 여성이 건강검진센터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중 폐렴 소견이 나와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동대문구에서도 20대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동선을 확인해보니 앞서 3명의 확진자가 다녀간 PC방에 이 여성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20대 남성도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온 뒤 의심 증세를 보이다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어제 저녁 7시를 기준으로 99명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70명, 인천이 15명, 경기가 14명입니다. 대부분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이들에게 감염된 가족과 지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확진자가 나온 건물 1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207명의 검사 결과도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확진자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오늘 콜센터 건물에 근무하는 인천 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명은 콜센터와 관계없는 10층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콜센터 직원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콜센터 직원 중 신천지 신도가 5명으로 파악됐는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는 오늘도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대구시가 오늘 경찰과 함께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에 나섰습니다. 교회 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해서 코로나19 발병 원인과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 내부에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경찰과 함께 대구 신천지 본부 교회를 시작으로 간부 4명의 자택을 포함해 5곳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조사는 행정조사법에 의해서 신천지 교회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되는 조사 방식인데요. 그동안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반려하면서 이렇게 행정조사 방식으로 교회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은 신천지 교회가 제출한 신도 명단 가운데 누락된 인원은 없는지, 또 알려지지 않은 신천지 관련 시설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내 컴퓨터와 서류, 또 CCTV 자료 등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발병 원인과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는 73명, 경북은 8명인데 이렇게 추가 확진자 수가 2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20여일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7,0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자가 격리가 오늘부터 해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천지 신도는 모두 5,600여 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3주 동안 격리돼 있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구 신천지 교회도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도들에게 모임을 갖지 말라며 지시사항을 어길 경우 교회 차원에서 징계 조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대구시는 어제 대구 남구의 신천지 교회 일대에 있는 신도들의 집단 주거시설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한층 강화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 구역에는 경찰을 배치해 모임이나 집회 등이 열리지 않는지 상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해제된 신도들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700여 명이나 되는 신천지 확진 환자들의 주거지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세종과 서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 내 감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왔죠? 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국가보훈처 40대 여성 공무원과 해수부 50대 남성 공무원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어제 해수부와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5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도 2명이 추가된 건데요. 이로써 정부 세종청사 확진자는 대통령 기록관 등 외부 건물을 사용하는 기관까지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확진자 5명 중 4명은 앞서 확진된 해수부 공무원의 직장 동료입니다. 나머지 1명은 10대 자녀가 감염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육부 공무원입니다. 20개 중앙부처가 밀집한 정부 세종청사는 상주 인원이 15,000명에 달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어날 경우 공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해수부와 교육부 확진자의 접촉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도 어제 확진자 6명이 늘었습니다. 하나토탈 연구원 부부가 서산 첫 확진자로 확인된 뒤 직장 동료 6명이 추가 감염된 겁니다. 이 가운데 3명은 200여 명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대전은 오늘 확진자가 3명 늘었는데 2명은 앞서 감염된 서산 하나토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어제 확진된 70대 여성의 남편입니다. 대전시는 해당 여성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폐렴 증상이 있어 중증 환자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5명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의 집단 감염으로 제주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에 제주를 방문했던 직원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준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 구로 콜센터 퇴사 직원 확진자 외에 또 다른 직원이 지난 7일부터 1박 2일 동안 제주를 여행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서울시 양천구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이 제주를 방문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가족 4명과 함께 지난 7일 오전 9시 김포발 대한항공을 통해 제주에 왔는데요. 제주도가 밝힌 이 확진자의 동선을 보면 지난 7일 제주에 온 뒤 렌터카를 타고 서귀포 시내를 중심으로 관광하다 이튿날인 8일 제주 시내 음식점 등을 들른 뒤 밤 9시 대한항공편을 통해 김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확진자는 제주 방문 이틀째인 지난 8일 오후 2시 반쯤 다른 동료 직원의 확진 통보 연락을 받았지만 나머지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제주도는 전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서울로 돌아간 뒤 이튿날 바로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체량 부족으로 지난 10일 재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제주 방문 기간을 포함해 현재까지도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주도는 이 확진자에 대해 제주 여행 당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가족 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이 확진자와의 도내 접촉자는 53명으로 파악해 이들 모두를 자가 격리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대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가 지난 8일 제주공항 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면세점을 들른 것으로 확인돼 2002년 개점 이후 처음으로 오늘 하루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가 했던 부산도 추가 확진자가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부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희지 기자, 오늘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밤사이 부산에는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추가된 확진자 중 1명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신천지 신도인 대구 친동생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가족 4명도 앞서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자신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추가 확진자는 부산이 아닌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부산에 출장을 왔다 의심 증상이 있어 동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들의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가운데 이탈리아 등 유럽을 여행한 뒤 입국한 20대 확진자의 동선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9일 유럽 여행을 위해 출국한 뒤 영국과 스웨덴 등 한 달 정도 여러 국가를 다녔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길게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이 남성이 해운대의 한 백화점과 대형 서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하고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 전국에서 2번째로 콜센터가 많은 부산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부산 지역 콜센터 148곳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 작업,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증상 여부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 집단 다중이용시설 3,700여 곳에 대해서도 전담 공무원을 편성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확산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 방역 당국의 발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7,869명으로 어제보다 114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6명이 늘어서 현재 66명입니다. 일별 확진자 추세를 보면 이달 들어서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가 어제 200명대로 다소 늘었고요. 오늘은 11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를 분석했을 때 대구 지역이 73명으로 확진자 수가 이전보다는 크게 줄어든 모습이고요. 다만 서울이 19명이고 경기 지역이 3명이니까 지금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되던 양상에서 최근에 다소 변화된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의 추이를 전국 상황과 비교해서 보면 일단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 경북 지역의 대규모 신규 확진자 수가 줄면서 함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수도권 지역의 상황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어제 76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이어서 오늘은 22명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구로구의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상황도 짚어보죠. 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규모 확산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12,000명 넘어섰고요. 이란도 9,000명으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보다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 확산 상황으로 가면서 WHO는 팬데믹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국가의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최근 국내에서는 이탈리아를 방문한 뒤에 확진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해외 재유입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조금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된 브리핑 보셨는데요. 같은 시각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브리핑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발생에 대한 현황과 또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긴급하게 코리아 빌딩을 방문해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라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또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시민들에게 보고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코리아 빌딩 11층에 위치한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의 직원 207명과 그리고 7층, 8층, 9층에 콜센터 직원 총 553명, 그리고 13층에서 19층까지 오피스텔 거주자 200명을 검사한 결과 3월 10일 10시 기준으로 관련 확진자는 총 10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콜센터 직원까지 포함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총 71명이고 경기도는 14명입니다. 또 인천시 거주자는 17명입니다. 밤사이에 인천에 거주하는 9층과 10층 콜센터 직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1층에 집중돼 있는데 그게 이 9층과 10층에서의 콜센터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게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거주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역학조사를 대부분 완료했고 또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 지자체와도 함께 협력해서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거라는 그런 계획도 말씀드립니다. 코리아 빌딩은 현재 영업시설과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 중인 1층에서 12층까지는 전면 폐쇄했고 방역 소독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13층에서 19층까지 오피스텔에 사시는 그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건물 출입 시에 전원 발열 체크를 시행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건물 앞 선별진료소에서 즉각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나아가서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구로구 신도림 등 코리아 빌딩을 또 그 인근 지역을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구로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 빌딩의 집단 감염 사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서울시는 코리아 빌딩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인적, 물적 지원을 총 집중하고 조기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PCR 검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실상 좀 전에 보고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에 대해서 검사가 완료돼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 났다는 사실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둘째, 어제 이미 집단 감염 즉각 대응반 40명을 투입해서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 또 격리자 자가관리 등의 긴급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행정 일부 시장을 코리아 빌딩 감염병 특별 지원구역 통제관으로 지명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리아 빌딩 방문객에 대한 휴대폰 통신 접속 기록을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 발생 경향이 가족과 확진자 접촉을 통해서 확산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격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감염 위험이 높았던 2월 28일부터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3월 11일까지 코리아 빌딩을 방문한 시민들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코리아 빌딩 인근 기지국 통신 접속 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과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통신 접속 기록을 확보해서 해당 시민들에 대해서 개별 연락을 취하고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동대문구 소재 PC방을 비슷한 시기에 이용한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 창녕에서도 코인 노래방 관련해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PC방, 코인 노래방, 클럽, 콜라텍 등 장시간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런 영업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초래하는 이런 고위험 영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영업 장소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위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이용객들이 마스크 착용 그리고 한자리 건너 앉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즉각 폐쇄 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브리핑은 KBS 뉴스 홈페이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송구만 기자, 일단은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이 확산을 막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네, 이게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확진자들이 경기도, 인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이 확산을 빨리 차단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102명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직원들과 가족들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네. 이 지역을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게 지금 서울시 차원의 지금 지정인데요.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총 집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확진자 102명 가운데는 서울 거주자가 71명이고요. 경기도는 14명, 인천은 17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인근에 있는 그 거주 시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설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최대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좀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11층에서 가장 먼저 직원 한 분의 그 확진 판정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207명이 11층에 거주를 하고 그리고 7층에서 9층까지 553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9층과 10층에 근무하는 직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12층은 공실이고 13층부터 19층까지는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200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특별 지원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진단검사도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모두 다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발열이나 증상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즉각적으로 지금 증상을 체크를 하고 오늘 중으로 직원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몇 주 동안 이 코리아 빌딩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를 좀 벌이겠다. 예,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주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도 이곳이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있기 때문에 방문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방문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2월 28일부터 최근까지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경찰청과 질병관리본부의 협조하에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방문객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이 콜센터 집단 감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PC방이나 이런 무슨 콜라텍 같은 데도 좀 더 검역을 강화하겠다. 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동대문구에 있는 PC방에서 4명이 같은 그 PC방을 사용을 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남 창녕의 코인 노래방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밀폐된 공간이고 좀 비말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이나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련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 브리핑과 관련해서 송금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들 나라에서 상황이 나아지는 데 따라 기존에 내린 조치들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영국을 제외하고 30일간 미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조처들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행 금지 같은 제한 조치와 경고가 실시 중인데 상황이 진전되면 조기에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And as their situation improves, we will reevaluate the restrictions and warnings
that are currently in place for a possible early opening. 미 국무부는 현재 한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인 여행 재고를 권고한 상태며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4단계인 여행 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인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유럽에 대해선 30일 여행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30일간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모든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모레밤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영국은 이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고 유럽에서 온 씨앗이 미국에 건너와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게 됐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에 앞서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다양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문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09년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에 전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HO는 동시에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다며 각국의 공격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70여일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한 상황. 4,300명이 숨지고 피해 국가는 110개국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발표를 주저해오던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세계적 대유행병,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Deeply concerned both by the alarming levels of spread and severity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13배 증가하고 피해 국가도 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환자와 사망자, 피해국의 숫자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HO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약 12만 건의 확진 사례 가운데 90% 이상은 4개 나라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정치적 리더십, 사람 등 4단어가 중요하다며 각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지만 그동안 전문가들이 팬데믹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지적해온 터라 또다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확진자 증가수가 최고치인 2,300명을 넘은 것을 비롯해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환자 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란에서는 의료진들의 사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지도자들의 확진 판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란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15명이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총 사망자는 354명, 확진자도 하루 사이 950여 명이 늘어 9,000명이 됐습니다. در استان اصفهان که به هر حال روند صعودی ابتلا رو در روزهای اخیر داشتیم کماکان این موضوع ادامه داره و قابل توجه هموطنانمون باید قرار بگیره 170 مورد جدید رو ما داشتیم. 특히 의사와 간호사 등의 감염도 계속 늘면서 확인된 의료진 사망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장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이란은 적신호헬사 직원 등을 투입해 재봉틀로 마스크와 방역복 등을 만드는 등 보호장구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의료진 희생자에게 순교자 호칭을 부여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에프테카르 여성 부통령에 이어 이번에는 수석 부통령인 에샤크 자한기리도 감염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정부 고위층 확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주변 국가 중에서는 바레인이 확진 189명으로 감염 확산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바레인의 이슬람 시아파 신자들이 이란 성지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인데 이란 외무부는
바레인 국민 1,300여 명이 항공편 중단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며 바레인 정부의 전세기 투입을 요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시민들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서 동네 주변 약국에 마스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약국을 돌아봤습니다. 약국별 마스크 재고량을 알려주는 서비스. 대부분 재고량은 4개 구간으로 표시됩니다. 품절 30개 미만, 100개 미만, 그리고 100개 이상입니다. KBS 인근에서 재고가 충분한 약국은 어딜까? 100개 이상 마스크가 풍족하다는 약국을 가봤습니다. 입력된 마스크 입고 시각은 오전 9시 54분. 입고 시각과 별개로 약국들이 판매 시점을 따로 정하다 보니 헛걸음은 여전했습니다. 판매 중이에요. 아, 지금 가면 되나요? 예. 재고를 확인하고 서둘러 현장을 가도 허탕치기 일수. 집에서 본 거는 지금이랑 틀리거든요. 불러 갔다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초록색인 건 알고 있었어가지고 예상대로 상당수 어르신들은 서비스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인터넷 들어가면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모르시는 거죠? 네, 모르지. 그러니까 다 다녀봐도 다 팔리고 없대요. 또 여기 가다가 줄 서니까 지금 줄 서가 있지. 서비스도 불안정했습니다. 오전 한때 약국별 마스크 현황이 보이는 신평원의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1시간 넘게 먹통이 됐습니다. 그 사이 마스크는 품절됐습니다. 젊은 분들이 앱을 보고 재고 몇 개 남았는데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해줬더니 가셨거든요. 정부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약국에서 우체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스크 현황 서비스는 15일까지 시범 기간인 만큼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고위험군 환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200여 명은 아직도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실 수급 상황이 어떤지 이종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대 코로나19 환자의 폐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폐 전반에 염증이 퍼져 유리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뿌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60대 이상의 치명률은 3%로 그 이하 나이의 30배나 됩니다. 특히 고령의 중증 질환자는 당장 입원 치료가 시급합니다. 난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로 인한 그 고령에서의 사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구시와 의사회가 확진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등의 증상을 토대로 분류한 고위험군 환자는 모두 419명. 하지만 이 가운데 200여 명은 아직 병상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입원해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2천여 명. 이 가운데 15%가 굳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로 추산됩니다. 이들을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야 병실이 나는데 이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많은 겁니다. 여기서 병원 나오시고 왜 자꾸 가라 하나. 질환이 많이 일어났어요. 환자에게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빠져주지 않으면은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으로 가는 게 극히 제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경증 환자의 이송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증 환자에게 퇴원을 강력히 권고하도록 병원 측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풍경부터 나눔의 손길들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안군 운남농협에서 일하고 있는 서수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이겨내지 못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서 묵묵히 희생해주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그리고 저희가 실천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리고 철저한 위생관리 실천으로 인하여 금방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저는 청주에서 티카페 알케미를 운영하고 있는 티마스터 박봉규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가 있는 이곳 청주 역시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게 앞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강보이차를 담은 보온통을 놓아두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분들이 생강보이차를 한 잔씩 하시며 건강을 지키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들 전교원대학교 신입생까지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생 아짐입니다. 사실 저희는 학교가 개강한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걱정했던 개강이 미뤄져서 수업이 좀 상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며 하루빨리 지구상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기대하는 한국의 학교 생활을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깨끗한 습관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 이어집니다.